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내용은 핵전쟁을 영원히 종식한 핵무기 열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핵무기 열쇠를 찾게 되면은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되어 영원히 전쟁 없는 세상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 열쇠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핵무기 열쇠는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한 6도조, 즉 눈, 귀, 코, 혀, 몸, 의식을 항복받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계 70억 인구가 모두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성인군자가 되므로 성인군자는 서로가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신무기는 부모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설신성의를 이룩한 어진 사람으로 마음을 항복받는 것입니다. 이제 설신성의라는 것은 이것은 자신과 싸워서 죽을 사이니까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인을 이뤘다, 어진 것을 이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것은 무엇 뜻이냐면은 인자는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이 인자는 사람인 더하기 부인자가 합친 글자가 어진 인자인데 이 뜻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합친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와 땅의 어머니가 합친 것이 인일이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합친 것이 또 아니 인일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제일 인자한 분을 우리 부모라고 합니다. 또 크게 보면은 하늘과 땅이 큰 부모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이 햇볕과 비를 내려주십니다. 땅도 또한 수많은 그 강물에서 착한 물이 들어오든 악한 물이 들어오든 간에 땅이나 바닷물로 들어오면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맑은 물로 정화시켜가지고 만물을 성장하게 이렇게 길러주는 그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자한 천지 부모의 말하는 그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은 하늘을 대신하는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지의 부모와 같이 차별 없는 사람, 은인이건 원수건 똑같이 내 친자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잘하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쏙쏙이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인자한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바로 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자식보다 원수같이 쏙쏙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잘하는 자식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지금 올바른 길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은 잘못하는 자식은 올바른 길로 가게끔 바르게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 치료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원수같이 속 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이 그와 같은 인자한 마음을 먹게 되면은 참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전쟁을 예방하는 핵무기 열사라는 것은 어쨌든 그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되면은 핵무기를 쓸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걸 마음대로 해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신성인에 있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그렇게 이제 어진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나라가 200개 이상의 나라가 있는데, 전부 다가 한 나라라는 것을 알고, 한 가정이라는 걸 알으면 전쟁이 되지 않는데, 200개가 넘는 나라가 내 나라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적군과 아군을 만들어서 싸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70억 인구가, 즉 200개가 넘는 나라가 똑같은 한 나라이며 한 가정이고 한 가족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 부모가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어진 마음으로 치료하는 사랑을 하듯이 영원히 전쟁이 종식되고 핵무기 또한 무용지물이 돼가지고 영원한 그 평화를 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점을 그 핵무기의 열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세계 70억 인구가 한 가족이라는 걸 찾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세계 70억 인구가 한 가족이니까,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똑같이 먹고 숨쉬고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천지품의 한 가족이 입증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이제 이웃은 별나라는 위성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러한 이치를, 즉 70억 인구는 천지품의 한 가족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아군과 적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건 아군끼리는 전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계 70억 인구가 한 가족인 걸 몰라가지고 아군끼리, 한 가족끼리 싸운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세계 70억 인구는 한 가족인 걸 알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세계 전쟁이 영원히 종식되듯이 또 그 어진 마음을 가져야만이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설신성이라는 뜻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 걸까. 그래서 핵을 이기는 건 인백길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 인자는 무적이라는 말이 있지만 핵자는 무적이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핵이라는 건 시핵자인데, 이게 이제 복숭아 씨나 살구씨를 보면은 여기 이제 씨가 있습니다. 이걸 핵이라고 하는데, 핵 속에 들어있는 씨를 인이라고 합니다. 이건 한약방에서 이제 약으로도 쓰는데, 복숭아 씨 속에 들은 씨를 인이라고 하는 게 도인. 이제 복숭아 도자를 써가지고 도인이라고 이제 한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을 깨는 것은 인백이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 핵 속에 들은 부드러운 인이, 조그만 인이 봄이 되면은 이 단단한 핵을 깨고서 두터운 땅을 뚫고서 이게 싹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인입니다. 그래서 인이 핵을 깨고서 땅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핵을 깰 수 있는 것은 어질인자, 인백이 없다. 그래 천지부의 인자한 마음을 얻는 것만이 핵을 깨는 열쇠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지 부모는 적군과 아군, 은인과 원수를 차별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리듯이 우리 부모님도 차별 없이 자식을 사랑한다. 천지 부모가 차별을 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참뜻은 세계인은 천지품에서 태어난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한 가족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대가 없는 햇빛과 비를 하늘에서 이게 내려주고서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냐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세계인이 천지품 속에서 함께 태어난 한 가족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전쟁할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우리 한 집안만 내가 사는 이 나라, 내가 사는 이 내 나라만이 우리 나라고 이웃의 나라는 이웃의 가정은 남남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적군과 악을 만들어가지고 이제까지 싸워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70억 인구는 천지품에서 똑같이 태어난 즉 땅의 어머니 품에서 똑같이 태어난 친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진짜 아군도 한 가족 같은 가까운 아군은 세상에 없다습니까? 한 가족 간에는 진짜 죽을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와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 가족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전부 다 아군만이 남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전쟁이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인이 천지 품속에서 함께 태어난 한 가족인 것을 모두가 알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전쟁할 일이 없게 된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세계는 천지부모의 한 가족인 것을 수천 년이 넘도록 알지 못하여 천지부모의 한 가족끼리 수많은 전쟁을 해온 것입니다. 이젠 천지부모의 한 가족을 찾게 되었으니 세계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 점이 핵폭탄을 영원히 해체하는 핵무기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핵무기를 해체하는 평화 열쇠가 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루는 해법안 5가지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가 세계는 한 가족인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인 것을 깨닫게 되면 아군만 남게 되어 세계 전쟁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늘과 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부모 또한 착한 자식과 원수같이 속썩 있는 자식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사랑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70억 인구 모두가 차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면 원수들 일이 없게 되어 평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계 평화의 해법안입니다. 그 세 번째는 무지몽매한 사람을 올바르게 대몽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르지 못한 자살, 전쟁, 가정분기, 절도, 학교 폭력 등 기타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 전부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를 바르게 깨달으면 모두가 다 예의를 하는 성현분자가 되어 부당한 전쟁을 일으키는 일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몽매하다는 것은 무엇 뜻이냐면 없을 알지
어릴고 어들매. 아는 게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같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 거지. 그게 어린아이를 계몽한다고 하는 것이 무지몽매가 일깨우는 것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 10개자, 어릴 뭉자, 어린아이 마음을 갖다 열어주는 것이 계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하늘이 뭔지 땅이 뭔지 이것이 독버섯인지 이것이 독버섯이 아닌지 이걸 구분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배우고 학교 가서 스승님한테 배움으로써 이건 먹을 음식, 이건 먹지 못할 음식이고 낭떠러지를 가면 떨어져 위험하고 강이나 바다로 빠지게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시덤불 같은 데 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전부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소리 듣는 귀머거리가 아주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을 못 알아들으면요, 소리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아주 못 알아듣는 귀머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칭찬하는 건지 뭐 화를 내는 거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하에 힘으로 다투잖아요. 근데 소리 듣는 귀머거리는 분명히 들리기는 잘 들리는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들어.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물어보는데 상대가 영어로 그냥 막 얘기를 하니까 말이요. 그래서 알아들 수가 없어. 알아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은 말이요. 자기가 얘기하는 걸 무시하는 건 줄 알고 말이요. 하게 원성이 높아지니까 또 듣는 사람은 내가 미워서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말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은 눈뜬 장님은 또 뭐가 같으냐면은 불 속에 헤매는 것 같아요. 눈은 시력은 좋은데 불 속에는 깜깜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게 깜깜한 그 불 속에서는 거기가 가족이 있는지 적군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가다가 탁 나를 어떻게 쳤어. 아들이 보이질 않으니까 나를 해보자는 건 줄 알고 수족박으로 싸운 거였냐. 그러다 한참 있다가 불을 켜고 보니까 부자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 무지몽매하게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내가 영어를 배우지 못했으면은 영어는 잘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듣던 장면이랑 똑같은 거예요.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소리 듣는 귀머거리가 더 오랫듣기 더 아주 무섭듣기. 그래서 이게 학문이라는 것은 계몽이라는 것은 그런 무지한 것을 열어주는 것, 일깨워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야. 우리가 두 번째도 이걸 계몽을 해서 배우지 못하면은 세계에는 한 가지라는 걸 모르고 또 하늘과 같이 차별없는 사랑하는 것도 이게 배우지 못하면 모르는 것은 무지몽매해서 그런 전쟁도 일으키고 자살도 하고 범죄도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세 번째에 강조를 한 겁니다. 그 네 번째는 핵무기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얻는 것이다. 세상에는 힘 있는 자가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므로 제일 막강한 무기를 얻는 것이 전쟁을 막는 것이 될 것입니다. 즉 옛날에는 제일 무서운 무기가 활인데 총과 대포가 나오자 활은 자동으로 해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핵폭탄보다 더 막강한 마음을 항복받는 어지림자 인폭탄을 만들게 되면 핵무기 또한 자동으로 해체되어 세계전쟁이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활이 제일 큰 무기였는데 총이 나오자 활을 그냥 자동으로 해체되어버렸어. 해당할 것 없이. 그런데 이제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더 막강한 무기가 나오면 핵무기는요 해체하지 말아 자동으로 해체가 돼. 그러면 어떤 무기가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냐? 핵폭탄보다 더 강한 것은 어지린자 인폭탄이다. 뭐그러냐? 핵폭탄의 위력은 우주에 비유를 하면은 티끌보다 더 작은 사람을 항복받는 살상 무기에 불과하지만은 어지린자 인폭탄의 위력은 하늘같이 무한히 큰 사람 마음을 항복받는 무기가 바로 어지린자 인폭탄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는 죽은 무기입니다. 죽은 무기는 절대 이게 무서운 무기가 아니에요. 핵무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폭발해진다는 게 무섭지.
이건 죽은 무기이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핵무기가 폭발이 안 돼요. 지구가 다 끝날 때까지요. 그러면 어디 진짜 인폭탄이 이게 살아있는 폭탄이거든. 그 말하자면 그 마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형체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핵무기 열쇠를 가졌느냐, 어질지 못한 사람이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무기는 뭐냐면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 칼도 이게 무기로다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칼은 우리 가정에서 그러나 사회에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칼이요. 그러니까 칼이 무기라고 버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칼도 어진 사람이 이거 칼을 들게 되면 사람을 살려. 인자 내과 의사가 칼을 들으면 그 수술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리잖아요. 인자 우리 어머니가 주방에서 칼로다 이렇게 하면 음식을 저기 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다니까. 음식을 먹여야 살으니까. 그러면 무자비한 간부가 칼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칼이겠죠. 사람이 상하게 되잖아요. 뭐 돈을 뺏으려고 사람을 다치게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그 마음을 갖다가 부당한 마음을 항복받는 무기가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의 인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어진 인자, 인폭탄, 인무기를 이제 찾게 되면은 부모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을 가지면 말이야 전쟁할 일이 없어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잘하는 자식이 원수 같은 속성인 자식에 다 봉사를 하잖아요. 뭐 대가바라고 교육시키고 대가바라고 결혼시키고 대가바라고 집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도 그렇잖아요. 이게. 하늘이 그 저기 뭐 공깃값을 받고 기대리는 깃값을 받는다면 말이요 어마어마하거든. 하나도 뭐 하늘이 뭐 대가를 받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천하 만물은 삼라만상 전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삼라만상에 다 우리 부모 친부모같이 대가 없는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적군인데 친자식이나 똑같은구나. 그냥 우리 부모는 뭐 친자식이니 그냥 무료로 이렇게 이제 다 봉사를 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다 주는 일은 그 어진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명목까지 다 바쳐서 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전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충신 같은 그 경우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이나 칼 들어오더라도 그 뜻을 굽히질 않았잖아요. 연령이 역시 자기 정규를 지키는 은장교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듯이 그것이 어진 한이거든. 차라리 내가 죽느니 그래도 상대방을 죽일 수는 없잖아. 그럼 살인이 되니까 상대방이 잘했건 잘못했던 간에 그것도 따지고 내 친부모 형제와 똑같은데 내가 차라리 죽겠다. 그래서 상대가 막 죽이려고 이제 목에다 칼을 대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전쟁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그 강제구 소변이라고 저 몇십 년 전에 한번 뉴스도 나왔잖아요. 치료복단이 이게 딱 이게 떨어졌는데 그걸 그냥 놨더니 한 10명 이상 되는 그 부하가 다 죽게 됐어. 그래 거기 그냥 그 프루탄에 떨어져가지고 10명 이상 되는 그 부하를 살리려고 말이야. 자기가 자폭을 해가지고 죽었거든요. 그게 바로 참 이 살신성인이거든. 내 하나 한 목숨 바쳐가지고 10명 이상 되는 사람을 구하는 거. 이것은 뭐냐면은 이 부하지만 이게 남이 아니다. 내 몸과 같은 거다. 내 친동생과 같고 내 형제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사람이 목숨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든. 그러면 세월호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요. 그 선장이 이걸 잘 저기 했으면은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선장은 그냥 먼저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제대로 지시를 안 해가지고 이런 것이 이게 다 뭐고 그런 어진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거의 한 면을 저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그 죽은 사람보다도 산 사람이 더 무서운 건데 이 한국 사람은 죽은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데 일본 사람은 산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 왜 그러냐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욕을 하고 팔다리를 잘라내도 아무 대꾸도 안 하지만 산 사람한테 욕을 하고 팔다리를 잘라버려 가만히 있느냐고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무기도 핵무기는 죽어있는 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그 무기가 진짜 무서운 무기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무기가 바로 어지린자 인폭탄이다. 그래서 이제 핵을 깰 수 있는 것은 인폭탄이기 때문에 핵보다 더 막강한 무기를 얻는 것이 핵전쟁을 막는 그 열쇠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밝힌 내용입니다. 내세가 있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 내세관을 밝혔기 때문에 참 이 인간 세계에 살기가 전 세계지만은 그 부귀영화도 버리고 참 머리 깎고 산중에서 수도하고 또 속가에서도 신부와 수녀가 돼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도닦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분들 무슨 부귀영화를 느낄 줄 모르고 좋고 나쁜 걸 느낄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보다 더 좋은 내세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한 수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세가 있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는 것이다. 인간 세계는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하여도 생로병사의 고통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사를 벗어나는 종교 학문을 깨닫는다면 부질없는 전쟁을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부당한 마음을 항복받는 5가지 해법안을 세계평화통일연구소에서 연구하여 천서상경에 이어 계문문, 명동문, 정도문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책 그 4권을 읽게 되면은 어진 사람이 돼가지고 세계에는 한 가지라는 걸 깨닫게 돼서 영원히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는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 하더라도 그 뭐냐면은 그 세계의 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적이 있습니다. 그 뭐냐? 진짜 그 이 75인구의 이 적은 이 핵무기가 아니고 적군이 아니라 생로병사가 진짜 이게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를 해치는 거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이건 사람 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면 핵보다도 더 이제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환경오염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신병불로 조류독감 부대흡 해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가축이 해마다 수십만 마리 이상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더 환경오염이 더 증가가 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까지 이것이 만약 이제 전염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의 평화보다도 더 지금 시급한 것이 환경오염이 아닌가 이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 환경오염에 대한 해법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까 합니다. 진짜 적군은 무기를 든 사람이 아니라 환경오염이다.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까 합니다. 세계 75억 인구가 함께 물리쳐야 할 진짜 적군은 날마다 수천 명 이상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교통사고, 익사, 화재, 전쟁, 자살, 환경오염 등 기타 수많은 사고가 되므로 이같이 막강한 강적은 아군, 적군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젠 무모한 전쟁은 영원히 종식하고 서로가 합심하여 세계 70억 인구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이 점이 꼭 물리쳐야 할 적군과 싸우는 것이 되고 지구촌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세계가 힘을 모을 때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세계 인류는 천지 분석에서 함께 태어나 하늘에 있는 공기와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니 지구는 한 가정이 되고 이웃은 별나라가 되므로 세계가 힘을 모아
진짜 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75억 국민이 물리쳐야 할 적군은 핵무기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 오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통사고로다가 죽는 사람의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루에 약 2,000명씩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해치는 게 저가네요.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한 지가 금년에 딱 70년째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터뜨리면 70만에서 80만 명 죽는다는데, 70년 동안 핵폭탄, 원자폭탄이 아직 낫지? 그거로는 투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딴 사고로 죽고 익산이 화재로 죽는 건 말고, 교통사고로 죽는 건 하루에 2,000명 죽는 것을 70년을 한번 곱해보시기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핵무기는 거 게임도 안 되는 거 이게 핵무기도 더 이게 교통사고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는데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것이 이게 적군 아닙니까? 그러면 익사, 화재, 기타 이제 전쟁, 자살. 근데 앞으로 이제 환경오염이 제일 위험하다는 건 뭐냐면은, 가축들이나 해마다, 조류독감이라든지 구제역이라는 신경불가에다, 예? 먼저는 구제역 쪽에 가지고서 가축이 소가 100만 마리 이상이 갖다가 매몰된 그게 누수량을 보셨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지금 무서운 겁니까? 이게 교통사고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게. 며칠 사이에 이게 자연재해가. 교통사고는 이거 좀 조심을 하면 줄고 쓰겠지만은, 이거 자연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어떻게 예방하느냐. 지금 뭐냐면은, 날마다 한 집안 안에 한 10평 되는 뒤에다가 연탄 가스불을 켜는 거예요. 연탄가스로다가 위험하다는 게. 원래 이제 지구가 크니까 저기 아니 지구가 아무리 커도 매연이 너무 심하면 이것도 문제거든. 아니, 세계에서 돌리는 자동차를 보시라. 대한민국만 해도 자동차가 말도 못하게 많은데, 거기 기름에 나오는 매연이 아마, 대한민국만 해도 얼마나 강물이 흘러가도 아마 기름이 이게 아마 소비가 될 거예요. 기름 태우는 거, 저기만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나무를 태워서 밥을 하고 했는데, 나무는 가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거의가 없는 편인데, 이건 기름은 이제 가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또 저기 하는 폐수 같은 거, 이거 정화 처리 안 해가지고 물로 들어오기. 쓰레기 수백만 톤 되는 걸 갖다가 그냥 땅에다 묻으니까. 썩어가지고서, 이제 물로 우리가 이제 지하수 파서 먹잖아요. 여기 신탄에 타약 공장 건너편에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 아파트를 이사를 갔는데, 거기 지하수를 파서 먹는데 막 피부병이 주민들 다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쓰레기 매입장 자리했던 거기를 가서 지하수를 팠다는 거. 그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냥 피부병이 생긴 거 알아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연이 이렇게 해서 이게 연기로다가 하늘 올라가면 비가 되고, 비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떨어진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사람 몸도 맞고, 이거 땅으로 떨어지면 그것이 이제 식수,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근데다가 지금 화공약품이 많이 나오고, 전부 다 예? 공식 같은 것도 농약이 아니면 지금 안 되잖아요, 이게. 농약이 얼마나 독한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얼마나 우리가 농약성 들은 걸 많이 먹었으면 말이요. 우리 어렸을 때 한 달에 해충약을 하여튼 며칠을 한 번씩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애들 학생들 해충약 먹으라는 걸 들어보자마자 이가 또 시감하는 거예요. 얼마나 독한 농약성분이 몸속에 들어갔으면 해충이 다 죽어가지고 해충약 먹어서를 안 하냐고. 일부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 밑에 독한 성분이 들어가는 게, 우리 어렸을 때는 암이라는 이름도 몰랐는데 그냥 어떡하면 하며, 이게 이제 독한 게 들어가면 피부가 막 이게 썩으니까 이게 암이 생기는 거, 이게. 독한 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수도 그렇고, 이게 농약성분도 그렇고, 또 이제 이런 공기도 그렇지.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게 이제 더 증가가 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까지 온다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루빨리 이걸 갖다가 예방하지 않으면 말이요. 이게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전쟁의 문제이고, 이게 지금, 핵폭탄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걸 문제가 할 것인지, 이게 전쟁, 핵전쟁보다 더 시급한 것이,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오염을 방지
뭔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환경 오염을 예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길은 뾰족한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나 활이나 뭐 창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둥그런 양식이다. 그러니까 양식이 없으면 죽지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법안은 지구촌이 생존하는 길은 첫째가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면 어진 양식, 어지량자, 알식자, 어진 양식을 얻게 되어 성년분자를 이룰 것이다. 반대로 인성교육을 받지 못하여 마음의 양식을 얻지 못하면 불량한 사람이지. 양식의 반대는 불량이거든요. 음식도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되죠. 마음도 불량한 사람이 되면 자신이 무너지잖아요. 불량한 사람이 되어 심하면 전쟁이요 자살까지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자살 일이 세계 1위 달리고 그러는 게 바로 그런 데에서 오는 겁니다. 인성교육의 핵심은 하늘을 이렇게 둥그러 보여요. 하늘, 땅, 사람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이거 땅이 내놓이고 생물학인 사람. 하늘, 땅, 사람은 적군과 아군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늘과 땅은 부모가 되시고 사람은 자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는 천지 부모의 한 가족이 되므로 지구는 집이 된다. 전쟁은 한 가족으로 태어난 아군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적군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의 적군은 질병과 환경오염이 될 것이다. 현재 지구는 자동차, 공장, 보일러, 쓰레기, 화공약품 등 기타 많은 오염으로 맑은 공기는 독가스로 변하고 식수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로 인해 신종플루 부재역, 불균감이 발생하여 면역력이 약한 수많은 가축들이 해마다 죽어가고 있다. 이 문제를 예방하고자 한다. 일반 쓰레기는 낙엽과 함께 분갈하여 인공연탄을 만들어 사용한다. 매연이 적은 가스와 인공연탄으로 자동차 공장 보일러에 사용한다. 이러면 한 50% 이상의 매연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면역력이 약한 가축들도 살 수가 있고 사람들도 안전할 수가 있지. 그러면 둥그런 하늘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내리십니다. 이 둥그런 하늘은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해서 먼저 사랑하는 거 하늘입니다. 사각으로 된 사각의 땅은 탁하고 맑은 물을 사랑으로 받아서 만물을 기른다. 이 사각의 네모지지야 물을 받지. 이게 둥그런 봉에다가 물을 부으면 여기가 보이들 않았는데 불러내니까. 그래서 이 땅은 이게 사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물을 받아가지고 만물을 길러줍니다. 삼갑의 사람은 천지인을 하나로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속에서 사람이 조화를 이루거든요. 이게 뾰족한 건 이건 하늘이고 이거는 두 다리 붙이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구비한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냐면 산을 뭉개가서 바다를 메우고 막 이렇게 하늘을 가만히 있잖아요. 왜냐면 하느님이 주인이고 하느님이 창조도 내가 만든 건데 왜 나 허락도 없이 말이요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없잖아. 그 때문에 천지의 주인은 뭐냐 사람이다 이거야. 그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늘에서 이렇게 유의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 사람은 이제 하늘과 땅 용기를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조화를 부리는 것이 사람이다. 그게 이제 하늘과 땅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거든요. 위에서 밝힌 천지인의 원리를 바르게 하라 사람에게 필요한 몸의 양식, 마음의 양식, 눈의 양식을 얻는 방법을 계몽서적을 통해 공부를 한다면 지구촌이 생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음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환경오염입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이제 자세히 왜 더 무서운 건가를 여기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지구는 자동차, 공장, 보일러, 일반 쓰레기, 화공약품 등 기타 수많은 오염으로 맑은 공기는 독가스로 변하고 청정한 식수는 변질되어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기름보다 더 비싸게 물을 수입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그 물을 사먹고 수입도 하잖아요. 기름값보다 더 비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이 물이 풍족하다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지 말이요. 조금만 가물어도 식수가 저기 보관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뉴스에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환경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이런 그 저기를 마시게 되면 저기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러한 오염으로 인하여 신종불로 구제형 조류독감이 발생하여 면역력이 약한 수많은 가축들이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오염이 계속적으로 증가되면 면역력이 강한 사람까지 위험하므로 하루빨리 환경오염을 줄이는 운동을 세계인 모두가 실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한 해법안을 아래에 밝힙니다. 첫째는 일반 쓰레기로 인공연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재생할 수 없는 나무 쓰레기와 폐지 그리고 산에 떨어진 낙엽과 고목나무를 함께 분말하여 인공연탄을 만들어서 화력발전소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쓰레기가요, 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톤이 넘는데 이걸 인공연탄을 만드는 어떻게 인공연탄을 만드느냐? 재산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재산을 하고 나무 부스러기나 폐지 무슨 종이나 이런 건 이게 왜냐면 이거 하게 되는 말이요. 이거 10원은 잘 안 들어. 제거 사는 게 아닌 거니까. 자연히 폐지는 나오는 거. 이거는 가지고 극세 분달을 하는 거요. 지금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 단단한 돌도 말하고 부셔가지고 세멘트를 만드는데 연탄이 뭡니까? 흙안에 이게 분발하는 것도 흙까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나무 부스러기, 낙엽, 종이 부스러기 하면 이게 화력이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거의 갖고 공해도 없어요. 나무는 그때도 그렇게 공해가 없잖아요. 그런 말에 이게 쓰레기도 부족이야. 그거 가지고 안 돼. 화력발전소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면 산이 널려있는 게 해마다 낙엽이거든? 그리고 산은 단위가 그냥 엄청이 공나무가 있다 이거. 그래서 잘못하면 말이고 산불 나오면 얼마나 문제돼 이게. 그리고 산불 예방도 되고. 그래서 그거 한 자루씩 저기 하면 얼마씩 돈을 줘. 주사면 그냥 쳐주란 말이야. 그럼 그게 얼마든지 해올 거 아니야. 그거 그냥 분발하는 게 축수되기 얼마나 축수돼. 그걸 갖다가 또 번개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화력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 그냥 그걸로 하고 가정에서도 가스 떼지 말고 그걸로 하면 숯불과 같은 건데 얼마나 화력이 좀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말이야 기름값이 뚝 떨어질 거 아니야. 기름을 이제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모든 경제가 말이야 기름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오라거든요. 그리고 기름도 이게 사람 몸에도 기름도 어느 정도 뺄만씩 빼야지 말이야. 너무 많이 빼면 이 사람이 이게 쓰러지잖아요. 이게 지금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세계적으로 기름을 빼가지고서 말이야 지금 그걸 쓰고 있어. 이게 기름이 고갈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닷물 계속 써가지고 말려가지고 없애버리면 말이야 바닷물 말려버리면 말이야 우리 생명이 살 수가 없겠지. 그러게 되면은 그냥 기름값 내려지면서 기름을 많이 빼야 되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도 살고 할 수가 있잖아요. 딴 데는 머리를 줬는데 이런 데는 이제 머리를 못 썼지나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환경오염도 안 되고. 그래서 모두 화력발전소를 하고 발전소를 하거든요. 집에 보일러 같은 것도 가스 같은 거로도 할 것도 없어. 전기로만 하면 말이야 전기에다 물을 떼서도 보일러를 할 수가 있고 전기장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천지 공해하고 얼마나 좋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승용차는 가급적 많이 줄이면서 격일제하되 매연이 적은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장 또한 오염이 거의 없는 인공연탄이나 전기로 사용하면 50불 이상
공기와 물이 정화되어 신정불로 부재어 조류독과 물이는 자연재해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음식은 기름기가 많은 육식은 줄이면서 채식을 많이 섭취하면 기운과 피가 맑아짐으로써 암, 고혈압, 당뇨 등 기타 수많은 병이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은 못 먹어가지고 학질이 걸려가지고 갱기량인가 쓴 거 많이 먹었잖아요. 지금 그 학질 걸렸던 사람 들어보는 거였어, 지금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옛날에는 고기 먹으려고 말이요. 잔치집이나 가거나 제삿날이나 진짜 몇 개월에 한 번씩 부잣집이나 먹을 정도는 지금 그냥 고기가 그냥 지천을 해. 옛날 채소보다 더 지천을 해가지고 그냥 고기는 이제 거의 안 먹을 정도보다 많이 안 먹을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고기는 탁하거든. 근데 이제 그 피를 탁하게 하면 저기가 암이 되는 거 이게. 피가 탁해 가야 되면은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게 맥히면 이게 부패가 돼가지고 암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채식을 만약에 이제 피가 맑아진다. 그러면 남자는, 그러면 암도 그렇고, 당뇨도 그래. 이게 너무 먹어서 생기는 거예요, 당뇨도. 피가 탁하면은, 이게 왜냐면 여기 생기거든. 그래서 이 당자가 설탕당자거든. 그 옛날에 시골에서 말에 조청을 할 때, 쌀물을 끓이면 이것이 뭐냐, 조청이 돼. 열을 가하면. 그래서 사람도 열을 가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은, 고양진이가 열을 가거든. 또 소화도 더 되지. 예? 그런데다가 이게 피도 탁하지라는 열이 가야 되기 때문에 당뇨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쌀물을 끓이고 열을 가하면 이게 이제 설탕당 조청이 되겠지. 그래서 그전에는 뭐 당뇨 같은 것도 몰랐는데 지금 퍼뜩하면 당뇨. 그러니까 고혈압도 그렇고 피가 그냥 탁하니까 순환이 안 되니까 그 심장이 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이게 고혈압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요, 기름기는 걸 최대한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는 걸 뺏고 있어. 그러고, 물 같은 것도 이제 진짜 앞으로 이제 정화해가지고, 점수된 것들 이렇게 이제 먹고, 그렇게 하면 이제 예방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양식을 다르게 얻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죽어. 근데 그 세 가지 양식을 다 가르쳐야 돼.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몸의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몸의 양식은, 양식이 부족하면 육신이 무너져. 경육속이 무너지잖아.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져. 그렇잖아요. 가정이 죽는다든지, 뭐 불구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불풀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양식. 마음의 양식은 어질 양자. 몸의 양식은 양식 양자, 밥식자. 마음의 양식이 부족하면은 양심이 무너져. 양심이 무너지면 불량한 사람 아니요. 불량한 사람은 이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이게 할 일이냐고.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똑같은 천지 부모의 한 가족으로, 천지 품에서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그 천지 부모의 한 가족끼리 전쟁을 일으키냐. 이게 양심이 무너진 사람이 아니고 제정신이 우리끼리 하나씩 이게 내 목숨이 귀하면 남 목숨도 귀한 거 이게. 그게 마음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운의 양식이 부족하면 운세가 무너지면 일마다 실패를 합니다. 운의 양식은 뭐냐? 사벽팔자, 성명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무를 짓는데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양식은 모양양자 법식자예요. 적식에 맞게 사무도 지어야 돼. 예를 들어서 무슨 건설을 하는데 아무개 건설이라고 해야지. 여기다가 아무개 식당이라고다가 격식이 안 맞게 여기다가 간판을 붙이면은 이거 회사가 잘 돌아갔으니까 무너지지? 그때 모든 것이 이제 격에 맞게 이렇게 다 했다. 그래서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회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뭐 이렇게 되덕게 이것도 다 양식에 맞게 격식에 맞게 하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할 사람이 혼인신고 양식이라 하면 되었을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양식이 뭐냐. 그래서 이거 하는 얘기가 운명, 철학, 학문은 이제 세계 3대 학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양식에 이게 들어가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결혼식을 하는데도, 양식에 맞게 다 이렇게, 주례사도 이렇게 하지, 그 법도에 맞게 말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인사하는 거라도 모든 게 다 양식에 맞게 하는 거 아니야. 산수를 쓰는 데도 그렇고, 상례를 하는 데도 그렇고,
한가집에서 예를 하는 것도 다 양식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시겠죠? 이거는 바르게 하는 건 알아야 돼. 그런데 식량도 그래요. 사람이 먹는 식량도, 이게 바르게 의대하지. 네? 바르지 못하게 어떻게 되는 게 부정축제를 하다니 사기를 친다든 한 것은 이게 불량식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걸 먹으면은, 네? 나중에 이걸, 걸려가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어지량차, 그 양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실한 것은 뭐냐면, 현대 그 학교에서 저희가 도덕교육인 인성교육을 망가뜨리기, 뭐가 효과, 뭐가 춤이 뭔지, 뭐가 선이, 왜 해야 돼, 왜 악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지, 이 원리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줘서 알아도 실천하기 힘든데, 가르치지도 안 하고도 잘하라고 그러는 게 되겠습니까? 운전면을 따가지고서도 그 운전을 하는데도, 대한민국 교통사고 1위인데, 운전면 자전거 사주면서 운전 잘하라고 하면 이게 운전 잘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교육도 가르치지도 않아서. 자녀들한테. 착한 사람들이라고. 올바른 사람들이라고. 이게 되는 일이냐고, 이게.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도 이게 도덕교육을 중점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첫째가 도덕교육이라고 사람에게 해야 돼요. 먼저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총리 를 갖다가 선출한 이런 2명인가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한 명 정도가 이렇게 거기에 좀, 어느 정도 해당이 되니까 또 나머지는 말이요. 다 그냥 결격 사유가 있었다.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지금 총리 저기 하는데도 글쎄, 다 저기 이만하고 훌륭하다고 했는데, 자꾸 무슨 결격 사유가 돼. 이게 뭐냐, 인성교육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가르치지도 안 하고서, 자질이 좋니 안 좋니,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느냐, 이게. 이 국가 차원에서 이걸 진짜 각성을 해야 돼요. 국가에서 교육 차원으로다가 그전에 했던 걸 부활시켜서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서. 한번 뭘 알아야지, 뭐가 선이 뭔지, 뭐가 악이 뭔지, 부정축제를 하면 나쁜지를 모르지. 사람이 얼마나 오줌 나고선 따뜻하면 좋은 줄 알고. 그렇거든요. 악한 일에서 돈을 모으면 좋아가 심한 돈 많으니까, 이 임신은 얼마나 오줌 좋잖아요. 목마를 때 농약을 먹으면은 금방 손쉬워. 근데 그것이 얼마 가느냐고요. 목에서만 시원하지, 목구멍이 넘어가더라, 맞아.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속에서 막 어떻게 되어서 열불이 나가지고 날 심하면 등으로 죽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그런 교육을 가르치지 않고서, 이게 자질 문제를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거든요. 가르치고서 해도 이게 실천하기 어려운데, 아예 가르치지도 않으면은 운전면허를 가르치지 않고서 운전자를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인성교육 문제가 그것이 바로 어지량자 양식, 어진 양식, 마음의 양식이 원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핵전쟁보다,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이게 적이라고 이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요. 이게 전쟁은 잘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전쟁을 하지 않아도 지금 세계평화가 지금 다 됐다고 가장을 하다고, 전쟁이 없어졌다고 가장을 하다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성교육이 잘못돼가지고 자살률 1위고, 지금 이혼율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지금 세계 평화가 되고, 아무리 국영하고 돈을 많이 벌어버려. 누구하고 행복을 그러냐, 가정이 파괴가 됐으면, 다 흩어졌으면,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진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건 행복하게. 이걸 모르는 게, 행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루에 좀 수억만 원을 본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밥씩 이상 더 먹느냐. 그래, 우리가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 행복은 물질에만 알기 때문에 하는 거 끝없는 거예요, 물질은. 옛날에 진시황인가, 그 넓은 중국 천하를 통일하고 참 신선부처가 되는 줄 알고, 최고 행복한 줄 알고 했더니, 한국에 늙어가는 백발은 막을 수가 없는 전쟁으로. 그런 이 사람이 세계적으로 인정한 아방공이라는 화려한 공대를 짓고서, 불사축을 구하려다가 결국에는 합을 먹고 아방공의 즐거움도 전혀 느끼지 못한 한나는 세월을 생명을 험하게 마감을 했거든? 그게 뭐구냐?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왜 행복을 못 느꼈느냐, 이거요. 그 마음의 양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 몸의 양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을 얻어야만이, 최대한 만족을 느끼는. 그래서 5대생인 모든 전부 다 마음의 양식이 얻기 때문에, 거린들이 옛날에 높은 벼슬이었으니까 재산이 많습니까? 공자도 맹목뛰기가 전세대 맹목도 주교천하 했고, 예수님도 맹목뛰기를 갖다 거지 행동을 하면서 전도하러 다녔고,
부처님도 고장된 왕비도 버리고 말이야. 돌을 깨치니 49년 동안 걸어다니면서 그 돌을 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거지라고 하는 게 빌어먹는 거리를 갖다가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빌어먹는 거리를 갖다가 거지로 생각하는 게 차원이 틀려요. 거지는 클 것자가 알지자예요. 크게 하는 사람이 거지다. 거리인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외국뒤로 가다가 식사 때가 되면 식욕 받아서 이제 음식도 먹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돌을 피는 이분이 거진 거 이게 그냥 도도 피지가 많은 것도 없이 밥만 얻어먹는 것은 그건 진짜 거지가 아니고 빌어먹는 거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이름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으니 뜻이 그래서 이제 거지라고 이렇게 나한테 불러주고 나한테 굉장히 그 준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를 갖다 거렁뱅이 취급하는 건 그렇게 하거든. 그래 성인이라 능지성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대왕하고 저기 한 재밌는 일화도 있잖아요. 농을 하자고 해가지고 이성계 대왕이 무학대사 국산인데 무학을 돼지 갔다 하니까 무학대사는 대왕의 기사는 부처님 같습니다. 아니 농을 하라니까 왜 부처님과 훌륭한 분을 중심에서 하느냐.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하는 얘기가 제가 한 능이 대왕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능이가 하는 거예요. 이성계 대왕이 무슨 뜻인지 무슨 얘기냐 물으니까 돼지는 원래 돼지눈이라는 세상을 돼지로 보는 법이고 부처는 부처눈이라는 세상을 부처로 보는 법입니다. 장님은 장님이라는 세상을 장님으로 보는 거 아니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부처님 모시니까 부처눈이 열려가지고 세상을 부처로 봤기 때문에 대왕은 부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성계 대왕은 돼지니까 돼지눈이라서 돼지눈보다 세상이 돼지로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걸 이렇게 했을 얼마나 이게 멋있는 얘기인데 성인은 다, 그래서 나보고 성인도 대리니 대라고 하더라도 다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대리가 개소리라는 거고, 닭이니까 닭소리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성인은. 성인이 개소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견학으로 성인이 개소리가 이렇다는 걸 견학으로 가르쳐 주는 거다.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성인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인을 갖다 성인이 옳은 말을 하면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시부를 만들 말해가지고 나는 시부 갖다가 비싸게 되는 거거든. 손님의 길을 들으니까 작은 길을 들으니까 오해를 해서.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양식을 바르게 얻을 수 있는 계몽문, 명동문, 정도문, 천도상경의 책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바른 마음을 얻게 되면 사불본전으로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여 건강양선은 물론 세계의 평화 등을까지 이룩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많은 후손들을 위해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뭐냐면은 마음의 양식을 얻는 책이 많이 있지만 난해해가지고 그걸 갖다 우리 세계평화연구소에서 4권을 책으로다가 쉽게 번역을 했어요. 이 책을 구입해서 읽게 되면은 이제 마음의 양식, 몸의 양식, 운의 양식을 얻는 법이 잘 설명이 돼가지고 이들이 앞으로 죽음이라는 아주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전에 신선부처가 되는 이런 해법까지 비법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것이 더 핵무기보다도 더 시급한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면 핵전쟁은 자동으로 이게 이제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양식인가 성민문자가 되는데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세계 70억이니까 이게 내가 한 가지인 걸 알았는데 인져서 늦게라도 찾았는데 지금까지 진짜 그걸 몰라가지고 말이야 친 나무끼리 친 동명들끼리 싸우기 미안해서라도 말이야 앞으로 또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과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이렇게 내가 더 돈독해가지고 더 이게 뭔가를 평화를 공부하게 이렇게 그게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듣기 이게 무엇이 바른 것이 뭐가 바르는지 양식을 얻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가족인 걸 모르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런 저걸 4권의 책에 전부 다 축소해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읽게 되시면은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세계 전쟁이 영원히 정직될 거로 믿습니다. 이거를 이끌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